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도시 정책에 대해서 4명의 연사님이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문화도시와 관계인구란 주제로 상지대학교 전영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상지대학교 전영철입니다. 먼저 문화도시와 관계인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영월에서 2020년 그러니까 문화도시 1기가 이제 본도시 지정될 무렵에 문화도시에 킥오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내부적으로 문화도시가 정비도 안 돼 있고 예비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인구에 대한 그 담론을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방향성, 그리고 영월의 서사적인 맥락에서의 이런 관계 인구를 품어서 문화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간과 공간적 확장에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을 어떻게 영월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담론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월이 석탄 합리화로 인해서 지역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관계 인구 도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도시가 과연 그 산업적인 맥락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영월은 4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됐고요. 지금 5차 예비도시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도시 추진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기반한 내재적 가치의 공유 및 지역 문화 역량의 강화, 지역 문화 브랜드 강화 등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외적 확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월은 일찍이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2014년 일본이 지역 소멸론이 나오면서 지역 창생이론을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에 원래 그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는 유럽 연합에서 했던 문화수도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그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두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그 EU의 문화수도 같은 경우는 문화적 경쟁력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핵심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도시란 총체적 사회적 관계가 형태와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측면을 볼 때, 정주성과 삶의 질 제고, 인구 유입, 창의적 인재 양성, 대안적 경제 모델 창출, 이런 것들이 장기적 도시 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지역에서 관계 인구 확대는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그 담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추진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의 가치 확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수도는 85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부터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개념은, 법적 개념은 방금 말씀드렸고, 결국은 정책적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회성장 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체계를 가진 법적 지정도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이 나오면서 지역에 몇 가지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민주화에서 이제는 문화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고, 예술과 행정가에서 지역 문화인력으로 시설에서 공간으로, 그리고 마을로, 지역으로 그 접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부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거점형 문화도시를 역사 전통문화도시 중심으로 경주, 전주, 공주 부여에서 가져왔고,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2014년부터
2020년 지역에 이양할 때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영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 계획이 전반적으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정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의 정책 목표를 보면 결국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를 통해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장소, 콘텐츠, 인력 분야의 통합 지원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은 역사 전통, 예술 문화 산업, 사회 문화, 지역 자율령,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내면 문체부가 승인을 근거로 해서 장소, 하드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사람, 휴먼웨어 부분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진 기반의 구축, 문화적 장소, 문화적 콘텐츠, 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 문화도시를 받아들일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7년에 영월은 영월현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때 2001년엔 5월 달에 영월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려 시대에 살았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했던 불상 500난상이 영월 창녕사지에서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중앙국립박물관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영월을 찾은 첫 관계 인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단종 임금이 서거를 했던 그런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2년에 영월을 떠나서 전국을 떠놀았던 타 지역들과 관계를 맺은 어쩌면 농경시대 첫 노마드로서의 관계 인구인 김삿갓이 또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영월의 맥락은 비록 발은 영월에 딛고 있지만 또는 영월을 벗어나서 세계에 살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 그 노마드로서 영월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아마 영월 읍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겠지만 동강 축제를 했던 뗏목이 지나갔던 그 동강대교는 199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다리의 그 형태, 기둥은 Y자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젊다는 도시 영을 뜻하고 있고 청령포의 관음송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의 높이는 23m, 세종 23년 7월 23일에 태어났던 단종 임금을 뜻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메어진 케이블은 12개. 그래서 단종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거나 또는 살아서 임금을 섬겼던 생육신과 사육신을 뜻하는 12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그 각도는 17도. 그래서 단종 임금이 죽었던 17세의 나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종 임금이라는 첫 관계 인구에 대해서 영월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건축사에 있어서 토목사에 있어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은 어디도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월은 이제 관계 인구를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를 통해서 한때 인구의 강원도에서 12만 6천까지 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19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만 8천 선이 2022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인구 비율 30.5%, 인구 소멸 지수 0.2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얘기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가 이제 2020년에 초기 작업을 좀 도와드렸고요. 2021년에 와서 영월의 문화도시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센터를 통해서 PM을 통해서 활동가를 통해서 지역의 협의체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 성장의 한계 봉착, 영월의 지속 가능한 문화 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문화도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관계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영월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월 읍내에 2만 5천의 인구가 살고 기타 지역에 13,000이 사는 그런 구조, 그리고 고령화 비율,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어느 군도 가지지 못했던 우수한 자연과 지역 자산과 문화적 DNA가 영월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2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서울의 환경운동연합이 먼저 이해하기 전에 영월의 동강댐을 지키겠다고 한 시민행동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간 교류의 국제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바로 사진의 마을을 먼저 표방했던 홋카이도 히가시가와와 일찌감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활력 공간의 충전이라는 키워드를 문화도시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관계 인구를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도 지역 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월은 문화도시의 비전이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인력을 통해서 관계인구를 확장하고 그리고 도시간 문화적 관계 확장 그리고 공간 충전, 그래서 영월에만 있는 삼도리 마을을 전체 행정 및 자연 불학에 파급을 하겠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 문화도시의 특성화는 두 가지의 정책이 여기에 나왔다고 보는데요. 관계인구의 확장이라는 그런 키워드에 고향 기부제가 작년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걸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도시에서 지금 현재 5년 뒤에 지속 가능성이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영월은 바로 고향세를 하나를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폐광지역 특별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 기금을 통해서 영월은 계속해서 영월만의 문화도시가 아니고 타 지역과 같이 하는 문화도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성화의 추진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사회에 노마드의 상징이었던 인물 김삿갓이 있는 동네고요. 그리고 영월에서 소백산 산신령으로 모셨던 단종 임금의 애사지고 무덤이 있는 공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원주로 나가는 쌀이칡길이 있습니다. 한 임금은 이곳을 통해서 유배를 왔고요. 한 사람은 이곳을 통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갔던 땅이 바로 영월입니다. 그리고 높은 고령화율로 창조적인 인구의 유입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염병 유행에 따른 워케이션 또는 한 달 살이 등 생활관광의 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도 3촌형의 라이프 스타일의 급증, 그리고 영월은 서울시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넥스트 로컬 청년 지원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우수지역 사례로서 삼도리 마을이 존재하고 있고요.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의 심화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세 제도적 도입이 이제 시도가 됐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일본 자료를 좀 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소고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인 농산물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일본의 미농시라고 있습니다. 기후현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워케이션 와시타미노라는 그 워케이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 팀 내 유대감, 창의적 업무, ESG를 맨 밑항에 깔고 인재 확보와 유지, 높은 성과, 사회공헌,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 효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단순한 지역민과 도시민의 유대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업을 통해서 CSR이나 CSV 같은 공유가치 창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홋카이도의 히가시가와입니다. 아름다운 대지에 아름답게 살아간다. 영월과 좀 맞아 떨어지고요. 여기는 2291m의 산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7,857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던 책이 이곳에서 하나 나옵니다. 2018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히가시가와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 글라스고우 스타일이나 이런 포틀랜드의 킴포크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불과 인구가 7,800명밖에 안 된 도시에서 히가시가와 스타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3,432세대인데요. 여기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고향 납세를 지역의 주주 제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여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의자라는 걸 만들어주는 이런 독특한 풍속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주주 제도를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일원이 되어달라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또 굉장히 핫한 도시인데 아와오도리라는 그 전통춤으로 유명한 도쿠시마 옆에 있는 가미야마입니다. 이곳의 인구는 5,3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생존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5,300명에서 3,000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커브 곡선이 나름대로 흔히 속된 말로 엣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끄집었던 지역입니다. 현재 외부로부터 540명이 유입됐지만 나름대로 문제는 있고요. 이성 사무실을 받아들였고 워크앤 레지던시 그리고 아트인 레지던시를 펼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서 가미야마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많은 열차 속에서 흔들렸던 그런 생활 속에서 시골에서 오히려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곳에 수제 맥주도 있고 온천도 있고 화덕 피자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휴먼 이코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제학, 사람이 모이니까 아이디어가 모여서 지역이 발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재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나지막한 공간에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 또는 일본 각지에서 오는 예술가들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담론은 영월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저런 문화적인 작업 외에 여행자 시민행동을 좀 끄집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그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던 그리고 카드 소비가 많이 늘었던 지역이 영월인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분리되는 관광이 아니고 나름대로 생활에 녹여드는 여행 그리고 시민과 같이 만드는 여행으로 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는 관광, 체험하는 관광, 생활에 녹여드는 관광과 지역 주민이 시민 생활을 쾌적하게 하고 관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 관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세계 유엔 관광기구인 UNWTO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에서 뜻하고 있는 14개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 동강변에 위치한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는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멍이나 별멍 같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월은 문화도시 실천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문화도시와 관계인구의 정책에 있어서 추진 방향을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영월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로컬 미디어와 로컬 콘텐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콘텐츠 에디팅 또는 발신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리얼 인바이러먼트 진짜 환경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활사 기술에 접목되어 있는 뗏목 그리고 기줄다리기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섭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의 다양성, 자연환경, 융복합의 창업 공간, 그리고 제3의 공간, 일과 여가의 공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문화도시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담론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영월형 라이프스타일 도시 그리고
문화도시와 관계인구의 접점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그리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도시의 상, 그리고 문화도시와 관계인구 도시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청년 인구의 유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계인구 정책의 초기 모델, 한 달 살기나 고향세 담론에 대한 답례품 제공, 서포터즈에서 이제는 영월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산을 같이 만들어가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히가시가와의 지역 주주제도와 같은 그런 고민이 영월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도시와 관계인구를 발표해 주신 전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영철 교수님은 2020년 영월 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문화도시와 관계인구, 관계의 접점을 만들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